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또다시 참담한 죽음을 마주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안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축사 신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년 전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 지역 주민들이 내포 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태안군 원북면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2명이 구조됐습니다. 최근 갯바위 고립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외주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이 사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진경찰서는 2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 관리자 등 3명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숨진 이모 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 3명에 이어 21일에는 외주업체 소속 현장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와 같이 작업을 했던 3명은 사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3시부터 당진제철소 중계타원의 3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고무 교체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씨는 작업 중 볼트를 가지러 창고에 갔다가 이날 오후 5시 23분쯤 바로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공구함에서 부품을 꺼낸 뒤 가동 중인 안전 펜스를 넘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모든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매뉴얼과 일지, 외주업체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없고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직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럼 이 충남도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출장 중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 지사는 고 김용균 씨를 보내드리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앙관계부처와 함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대응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도 이 씨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천안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예. 앞서 양승조 도지사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태안 화력에서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외주업체 근로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노동계에선 이번 현대제철 사고도 그때와 판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또다시 참담한 죽음을 마주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철광성을 실은 배의 부두 정박률을 낮추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그 주변은 분진과 소음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처벌하도록 싸울 것이라며 현대제철 원청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태안 화력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에 관련 법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현대제철 사고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달 15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됐지만 시행 시점은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제철 사망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개정된 산업법에는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인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제철도 앞서 충남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축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안에서는 6년 전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축사 부지입니다. 지난 2013년 태안군은 이곳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는 신청을 허가해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축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소 60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가 추가로 들어선다면 더 이상 마을에 살기 어려운 정도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겨울에도 심한데 여름에는 더 악취도 심할 뿐더러 그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그 지하수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걸로 그렇게. 그러면서 주민들은 애초에 태안군이 축사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지와 맞물린 곳에 당시 불법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농장주 측 건축사가 현장 보고서에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빠뜨려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지난 2015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했고 현장 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뒤늦게 불법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여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자문도 구했고 질의도 했는데 현장에 허가 당시에는 불법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불법사항이 다 치유가 됐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구했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건축허가 취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갈등의 씨앗이 최근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주민항의가 빗발치자 태안군이 해당 축사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축사 건립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해제를 해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건축주는 다시 이제 이걸 재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이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건축 불법 있어서 증축 허가는 안 된다. 그때 취소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태안군과 군의회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6년 전 시작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최근 홍성에서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노승천 홍성군 의원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홍성의료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양승조 도지사님은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홍성의료원 내포 신도시 분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웠으며 홍성의료원 활성화 방안과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기대하던 홍성 군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컸으며 동시에 응급실과 입원실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이 없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성 군민의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성의료원 활성화 방안과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읍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성의료원은
홍성군 유일 종합병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 천안이나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굳이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홍성의료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 한 분 더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성의료원은 현재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은 경험과 집중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홍성의료원의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직원들이 처우 개선과 함께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홍북읍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는 홍북읍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홍북읍으로 이동해서 지금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홍북읍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홍성의료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기에 천안이나 서울 등 대도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포신도시 10만 인구를 계획했던 충남도가 인구 유입과 종합병원 유치가 어렵다 보니 내포신도시의 홍성의료원 본원 및 예산의료원 설치를 검토하는 것 같으나 주민들의 골든타임 확보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한 분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의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포신도시 조성 후에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을 이끌어갈 도청 소재지로 종합병원 유치는 단지 홍성과 예성 구민만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충남 서북부 도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나 대학병원 부설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홍성읍 공동화 방조와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홍성의료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충남도는 홍성의료원의 의료 경쟁력 향상과 도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충남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청이 80년의 대전 시대를 끝내고 내포신도시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충남대와 충남대 병원도 대전이 아닌 충남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남 서북부 80만 도민의 의료 서비스 강화와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해주실 것을 많은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홍성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촌각을 다투며 생사를 걸고 타 시도로 뛰어야만 하는지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천안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나타난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좌측 흰색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무리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라 하더라도 약속을 어기는 차량이 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신호는 언제 어느 때든 모든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주의 한 도로,
눈이 얼어붙은 빙판길인데요. 램프선으로 진출하던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회전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큰 충격에 튕겨져 나간 트럭의 운전자가 사망하고만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얼어붙은 눈길 위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습관이 겨울철 도로에서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8월 태안의 한 도로,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블랙박스 차량. 그대로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맙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 유무를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안전한 운전자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장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큰데요. 지난달 70대 할머니에게 자신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3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나온 이 여성은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서성이다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중국인 20대 여성 A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0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이 할머니의 신분증을 주어 예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앞 현관에 갖다 놓으면 보호해주겠다며 속인 겁니다.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은행에 찾아가 예금 3,500만 원을 해지한 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주거지 앞 현관 옆에 가져다 놓은 것을 가져가 절취한 사건으로 2018년 상반기 기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63억 원, 2017년 같은 기간엔 35억 원이었는데 1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나머지 예금을 모두 찾아 특정 장소에 갖다 놔라고 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자녀를 납치했다고 겁을 준 후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 경우엔 무조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태안 원북면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33살 A씨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21일 오후 6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경 구조대와 민간 구조선으로 A씨 등 2명을 20여 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해 갯바위에 올라갔다가 밀물에 바닷길이 잠겨 고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빠른 사리 기간에는 기상과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6월 태안에서 개최됩니다.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태안군 종합운동장 등 18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경기 종목은 21개로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 13,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태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충남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이번 체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감동축제로 치러낸다는 방침입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굿모닝 충청 살펴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결국 정부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과 과천 등에 15만 5천 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충남도의회는 2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 성장을 동반하는 프로젝트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해야함에도 경기도 용인으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 정책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했던 68만 천안 시민의 요구가 간절했던 만큼 오늘 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 살펴봅니다. 충남도 농가소득 양극화, 해법 찾는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충남도가 고령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심화되는 농가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는 21일과 22일 이틀간 보령에서 고령화 시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2019년 삼농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영범 지역 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가소득의 양극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과 서정민 박사, 박지응 도식량원예과장 등이 분야별 주제 발표를 통해 농업인단체 제안 방향과 자치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추진의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2016년 농가소득은 3,700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21.9%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0.2% 늘었다며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신문 살펴봅니다. 생업과 함께 병행하기엔 큰 부담이었던 자체 순찰도 상당수 줄이게 됐고 절도 용의자 적발 시 증거 영상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애써 키운 해상과 전복 절도로 시름에 빠졌던 소원면 파돌이 최장렬 어촌계장의 고민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해상과 전복 양식장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태안군이 첨단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어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은 파도 어촌계와 신야 1, 2어촌계, 장돌 어촌계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비를 포함한 4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복과 해삼 양식장의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한 레이더와 열영상 카메라, 방송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소원면 파도리 양식장의 경우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등 어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노고로 길러낸 해산물을 전문 다이버 장식을 갖춘 절도범들이 하룻밤 사이에 싹쓸이로 훔쳐가 어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도난 방지 시스템은 미리 설정해 놓은 지역에 침입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대상을 추적해 녹화하고 서치라이트를 점등하는 등 최첨단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레이더로 양식장 절도범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열혈상 카메라로 야간에도 사람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4월 19일까지 도내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합동 점검반은 매립시설의 제방 균열과 침하, 파손 여부 등을 살피고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외부 유실 방지 대책과 응급복구 장비 등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 시설별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유지관리 계획의 철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동건 청양군수가 청양군 내 2곳에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양읍을 중심으로 옛 청양여자정보고 자리의 한 곳, 정산중 자리의 한 곳을 매입해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군수는 일본 견학을 다녀온 뒤 30분 이내 의료진의 방문 서비스가 가능하고 주민들이 시설 내 건강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며 생활 권역별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돌봄을 노인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와 육아, 평생교육 등과 함께하기 위해 주민자치마을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2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3월 1일자로 교장과 교감 등 발령자 15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백운기 청양교육장과 주도연 홍성교육장, 신규교장 50명에게도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학생의 행복을 위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당진시의 제1대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22일 열린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소모임 활동을 통해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등 11건의 안건을 도출했습니다. 청양군이 청양시장 일원에서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국내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해 소비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에는 입점 업체별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도하고 표시판과 홍보 앞치마 등을 제공했습니다. 서산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22일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허경의 자손 허영일 씨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유공자 명패를 직접 부착했습니다. 서산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초청 강연회와 책자 발간, 3.1 만세운동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진소방서가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서와 시청, 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소방차의 재난 현장 접근성 향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방서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에 주정차 금지 구역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4도, 당진과 예산이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높겠습니다. 청양이 12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오후부터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흐린 날씨에 미뤄둔 빨래나 세차하시기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외출 계획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세먼지 생각하셔서 마스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